이런 지역들은 길게 놓고 보면 그냥 반짝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순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이 현재 어떤 상황이냐, 요 흐름만 볼 수는 없고 각 지역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지방 아파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댓글 정말 많이 달리더라고요. 지방 아파트는 도대체 언제 오를 수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가격이 오르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의 수요, 그냥 수요가 아니라 지금의 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현재 사람들의 수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는데 지금 투자 수요가 많이 적습니다. 그 실사용을 하든 나중에 한 채를 하는 갭 투자를 하든 어쨌든 요 안에 무주택자 내지 1주택 갈아타기가 다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직접적인 행동들을 또 만들어 보면 그게 첫 번째가 청약, 두 번째가 신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청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요가 있다. 그 수요가 전부 지금 서울에 쏠리고 있다. 왜 그럴까요?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들이 많습니다. 지금 강남에 하는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지가 정말 좋은 곳에 하는 것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가지고 분양 가격하고 인근 신축 가격 자체가 5억, 10억 차이가 나죠. 그래서 로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또 예시를 하나를 들어보면 경기도에 올해 24년 9월 달에 청약하는 단지 중에서 김포에 예시를 들어보면 한양수자의 오브센트인가 이런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분양가랑 신축이랑 격차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기가 당연히 적겠죠. 여기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서울로 쏠림 현상이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청약시장도 마찬가지고 청약에 대한 분위기가 붐이 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그 인근 신축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기도 같은 곳에 있는 신도시, 특히 이제 공공택지들, 그 공공택지에 있는 것도 사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죠. 근데 거기서 했던 것들이 대부분 저기 동탄 2기 신도시 이런 곳에는 청약이 어느 정도 좀 됐죠. 가격 자체가 옆에 신축이랑 차이가 좀 나니까. 근데 만약에 공공택지가 아니고 애매한 경기도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 조율을 안 받아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하는 바람에 미분양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지방은 지금 이 메커니즘을 잘 알아야지 이 지방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서울을 얘기한 거거든요.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에 있는 공급들은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 적용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규제지역이 아니거든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든요, 일단.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이제 새롭게 공급이 되는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 도심의 어떤 재생을 생각하면서 되게 오래된 낙후된 그 구도심, 그곳에 있는 허름한 주택을 허물고 대규모로 재개발을 일으킨 곳들이 많거든요. 그로 인한 분양, 그로 인한 입주가 많죠.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지금 다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가 분양이 많다는 거죠. 고가 분양이 지방에 지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 그 시장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있죠. 분양 시장이 화랑이어야 뭐가 가능하다? 이게 된다는 말은 피가 올라가죠. 피가 오르면 사람들이 바로 신축을 사버립니다. 야, 놓쳤네 하면서. 그 신축이 올라가면 피가 또 따라 올라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분양이 화랑이 아니라 지금 침체잖아요. 그럼 신축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침체인 거죠. 물론 분양시장하고 별개로 신축 아파트에 먼저 쏠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되려면 신축부터 쏠리려면 인기가 있으려면 그냥 또 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또 환경이 또 주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임차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되려면 전세 매물이 기해야 돼요. 지금 전세 매물이 기한가요? 아니죠. 지금 전세 엄청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올라요. 전세가가 오르면 돈 좀 더 보태가지고 그냥 집을 사자. 그 수요가 이제 바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매 수요도 좀 적어져야 되고. 근데 지금은 전세 매물 개수가 적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많고, 전세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또 침체되어 있고, 이런 거거든요.
정반대의 어떤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공급을 이미 지금 분양을 해놓은 게 많은데 그게 다 앞으로는 입주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입주 물량이 현재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분양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미분양이 왜 소화가 안 될까요? 옛날에는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다 싶으면은 미분양부터 싹 소화됐거든요. 야,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신축 아파트에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꽤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걸 생각해보면 메리트가 있는데? 라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걷어갔거든요. 근데 이건 투자자 컨셉이지 실수요자 컨셉이 아니에요. 이걸 건드리지 않아요. 못 건드려요.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멀쩡하게 존재하는 입지 좋아 보이는 신축 위주로 그냥 선택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내에서도 이제 두 개의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누가 봐도 도시가 크고 수요가 많아 보이는 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소도시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애매한 소도시가 먼저 오르고, 오히려 광역시는 조금 어렵고, 이런 현상들이 약간씩 보이고 있어요. 애매한 소도시가 올라가는 지역들이 조금 있는데, 그곳은 공급이 이제 완전 전무한 곳. 이제 그 말은 이제 전세 가격이 부르는 게 가격이 되고 있고, 안 그래도 전세 가격이 높은데 전세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매매가가 떠밀려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이걸 막 사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떠밀려서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길게 놓고 보면 사실은 그냥 반짝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조금 오르다가 멈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선택하지 말고 차라리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조금 입지가 양호한, 거기에 수요가 많은 그냥 구축을 사는 게 좀 길게 놓고 보면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수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이거를 좀 저평가 됐으니까 한번 사볼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신규 매입이에요. 이건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선택이 지금 다르거든요. 신규로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지방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도 선택할 수 있어요. 둘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도권으로 가면 야, 너무 조금 외곽으로 가는 느낌, 그 다음에 너무 구축으로 가는 느낌. 야, 근데 그 돈이면은 지방을 눈을 돌렸더니 여긴 약간 신축 같은 것들을 살 수 있네, 이런 느낌 하면서 이제 이게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턱대고 신축발에 쏘아가지고 갭만 보고 이쪽을 만약에 선택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이 사람들 입장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지금 포지션 취하고 있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매도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거든요. 매도 물건이 많다는 소리예요. 가격 경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격 상승을 지금 빨리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지금 다 한 번만에 빠져나가지는 못하겠죠. 조금씩 누군가는 뭐 정리하면서 엑시트를 할 텐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받아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 수요가 쑥쑥 조금씩 정리가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실수요한테 팔아야 됩니다. 근데 실수요가 여기에 많을까, 여기에 많을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지금은 이미 마음이 편안해요. 이거를 억지로 막 잘 안 팔리는 거를 너무 헐값에 팔 이유도 별로 없고, 지금은 이제 뭐 엄청 떨어지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바닥을 거의 쳤고, 단지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 옛날 가격 100% 회복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올라간 상황에서 정리하고 싶은데 뭐 그 정도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전세 만기가 다 도래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맞이하고 있는 건데, 어찌 보면 더 떨어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세 한 바퀴 마음 편하게 한 바퀴 더 돌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가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입주 물량 많은 곳들은 뭐 전세가가 못 올라가면서 그냥 매매가도 정체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은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는데, 이제 고민되는 사람들은 요거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고민을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지방의 신축보다 그래도 수도권 입지가 양호한, 이것도 수도권 나름이에요. 워낙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수도권 내에서도 진짜 어느 정도 진짜 수요가 많은 그런 곳이라고 하면 이게 구축이라 하더라도 이게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면 자, 지방 아파트는 그러면 이제 언제 오를 수 있냐?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걸 알아야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도 뭔가 좀 고민이 해결될 거고,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갈 사람들도 이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뭐 수도권 구축도 괜찮지만 이것도 하나의 또 선택지가 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결론을 좀 내려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8억에서 9억대 아파트가 있다고 한번 보자고요. 엄청 많겠죠.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기름 뉴타운에 있는 기름 1차 뭐 연식이 뭐 20년 지금 뭐 됐는데, 이런 아파트가 뭐 한 8억 초반이면 될걸요. 물론 이게 24평 기준이긴 하지만. 근데 또 잘 봐요. 지방에 가가지고 나름 대장 아파트를 사면 보통 이 정도예요. 엄청난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지방 아파트는 나름 신축이거나 준신축이고, 그 다음에 대장이고, 이건 대장이 아니잖아요. 2.5급지 밖에 안 되고, 그 다음 심지어 얘는 33평이에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현금 9억이 있다면 과연 뭐를 살까? 사람들은 뭐를 살까? 지금 이 경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쪽이 완벽하게 좋으면 당연히 한쪽을 쏠리는 거고요. 이게 그 쏠림이 이제 어긋날 정도의 뭔가 가격이 확 올라가가지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다른 한쪽으로 이제 그제서야 그 물길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들을 잘 알아야만 돼요. 지방이 언제 오를 수 있느냐. 대한민국이 좁은 땅덩어리에 이 수요는 뻔히 있고, 결국은 서울, 수도권, 지방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땅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 관계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8억 초반, 9억. 여기서 이제 중요한 퀘션 많이 나오죠.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냐? 객관적으로 이거 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할 수 있거든요.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냐면 수요가 많은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수요가 많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매매 평당가가 높은 게 좋은 아파트예요. 매매 평당가가 평당 1억 하는 아파트랑 1,000만 원 아파트가 있으면 어디가 좋은 아파트예요? 평당 1억 하는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죠. 그 정도의 가치를 내고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1,000만 원짜리를 사고 싶은 사람 숫자와 1억 그거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 숫자가, 그게 돈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는 그 수요가 진짜 엄청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누가 줄게라고 하면 대한민국 전부 다 줄 서지 않을까요? 뭐 휴대폰 애플 뭐 신제품 나왔을 때도 사람들 몇백 명 줄 서듯이 공짜로 선착순 10명 자 오세요 하면 다 가지 않을까요? 애들 데리고 저도 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평당 1,000만 원짜리 이건 사람 적게 줄 서겠죠. 자, 그래서 이 평당가를 보면 이 두 중에 누가 평당가가 높죠? 24평에 8억. 평당 3천이 넘습니다. 3천 초반이에요. 33평에 이건 2천 후반대입니다. 누가 좋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얘가 좋은 겁니다. 사람들은 매가만 봐요. 저거는 뭐 구축에다가 입지도 뭐 저 성북구 별론데 8억 초반에다가 야 신축 대장 아파트 9억 33평 와 의리의리하네 신축. 근데 평당 2천 후반대예요. 얘가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뭘 쓸까요? 실사용에 대한 가치를 봐야 되겠죠. 그게 뭐죠? 전세가. 이 두 개의 전세가를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효율도 따질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실거주하지 않고 하나 사둔다고 하면 매매 전세 그 차이 투자금을 확인할 텐데, 투자 금액이 지방보다 지금 얘가 더 적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수요가 더 많은 아파트인데 실사용 가치도 전세가 가격이 그 전용 한 평당 가격을 따져보면 얘가 더 높거든요. 심지어 투자 금액도 적게 들어가. 그러면 얘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면 요즘에 뭐 고점 대비 회복률 뭐 이런 것들 보더라고요. 기름 1단지는요. 과거 고점 대비 회복률이 88%고요. 지방의 대장 어떤 모 아파트는요. 회복률이 현재 80입니다. 88% 조금 더 회복했죠. 그래봐야 8% 차이예요. 이 정도 차이라고 하면 야 그냥 이거 할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 가까이 차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갑자기 이제 다 올라가지고 과거 고점을 회복해버렸어. 얘 제자리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3번에 대한 항목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지방이 좋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정도로 회복을 해버리면 금액이 확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가격이 조금 고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됐겠죠. 3억 초반이 3억 뭐 중반 뭐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무조건 올라간다고 좋은 거냐가 아니라 그 친구의 가격 저점과 고점 이것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지금 현재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고점, 그 다음에 현재 그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좀 회복률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저평가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수요는 얘가 많은 건 맞다라는 걸 인정해주면서 나머지 한쪽을 저평가됐구나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되려면 얘가 또 따라와야 되겠죠. 전세 가격이 또 상승하면서 전세가율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근데 언젠가는 지금처럼 쏠림 현상이 계속 크다 보면
격차가 벌어질 거고, 그쵸? 그 격차가 커지면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 올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지방이 빨리빨리 안 흘러오느냐? 서울은 지금 막 올라온 것 같은데, 서울의 흐름은 바로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준서울 경기로 갑니다. 그래서 분당, 판교, 좀 더 가면 안양, 뭐 이런 곳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가면 인근에 있는 신도시, 경기도. 서울이 아니면 그래도 좀 쾌적한 곳을 선택하시니까요. 그게 아니면 이제부터 이제 고민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기도 완전 외곽을 갈 거냐. 그게 아니면 차라리 지방 1급지 신축을 가버리자.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순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이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요 흐름만 볼 수는 없고 각 지역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방의 이 상황이 결국은 수급이 중요하거든요. 수급에 있어서 지방에 리스크가 많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재개발로 이미 분양을 한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이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미분양도 많아요. 이게 더 빨리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양을 땅을 사놓고 대기하고 있는 곳이 또 꽤 있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분양 가격을 고분양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동안 공급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못했죠. PF 대출 금리가 엄청 높아졌었죠. 그 다음에 뭐 자재가부터 시작해서 건축 비용이 많이 올랐죠. 그 비용들이 다 올랐는데 얘를 다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분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청약 결과가 안 좋겠죠. 당분간은 악순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보면 지방에서 제2의 도시가 어디죠? 부산이잖아요. 근데 부산에서 하나의 구가 아니라 입지가 양호한 곳들, 뭐 동래구, 수영구, 남구, 전반적인 구들에서 미분양이 최근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대기하고 있던 애들이 자꾸 고분양을 하니까 당연히 미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입장도 이해는 돼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도 눈에 또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흐름이 빨리 안 오겠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신축 그 수요는 어디로 갑니까? 구축으로 가겠죠. 당연히. 이 구축이 더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하고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지방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플러스로 지방의 수급이 좀 더 좋아져야 된다. 이 두 개가 맞아 떨어지면 무조건 지방 가죠. 바로 가죠. 이게 좀 더 가야 되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고, 이 수급이 좋아질 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언제 지방에 딱 흐름이 갈 수 있겠다 이해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원리, 제가 무료 전자책 지금 푸른 사이트에다가 올려놨으니까요. 원리를 미리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은 분이 있겠죠. 이건 별도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VOD로 좀 무료로 하나 올려놨으니까 푸른 사이트에서 보시고 무기 하나를 더 장착해 가시면 좋겠습니다.